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아, 리서치. 그렇죠. 박수 못 맞춘다고 사람들이 막 비웃는데 네, 그 컨셉입니다. 아니, 염주청 내가 네? 어제 좀 컨디션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전배승 영웅이랑 녹음할 때도 했었는데 네. 하여튼 우리가 되게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가 밴드 상당도 그렇고 우리 톤이, 우리 하우스뷰가. 네, 왜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뭐 하우스뷰 쓰는 걸 좀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이 관용적으로 다 쓰잖아, 하우스뷰를.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뭐 이해를 바란다기보다 그런 용어예요. 그리고 그건 넘어가고, 뭐냐면 그냥 내가 내년 장을 봤을 때 막 치고 나가는 장이라는 정도를 톤을 얘기했는데 네. 나한테 원하는 답이 막 요새 장을 막 첫 마디가 나 기분 좋게 해주더라고. 막 올해 정말 이베스가 잘 보셨는데. 아, 어디서? 하여튼 뭐 언론사. 언론사. 근데 기사가 안 나왔어. 20분 동안 했는데. 근데 나 속으로 아까도 얘기했는데. 근데 아니 원하는 답을 계속 원하는 답을 뭘 물어보시는데 네. 내가 계속 약간 반대처럼 얘기를 하니까 약간 당황하셨을 것 같아. 첫 번째 그래서 뭐였냐면 기사 안 나왔구나. 그러니까 결국 뭐 3천, 4천, 5천 가는 거에 큰 장의 시작 아니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첫 마디 나는 너무 먼 미래를 전망하지 않는다. 네. 내가 첫 번째 딱 그랬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전체로 바라보면 올해 지금서부터 내년 1분기까지가 그나마 낫고, 그 뒤부터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잘 넘어가면 장이 되게 좋아질 수 있는데 아직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막 하는데 느꼈던 게 약간 나중에 그런 톤이더라고. 우리가 밴드 상당히 뭐가 중요해요. 2,700원 모르는 건데. 네. 하여튼 어디선가에 고점이 나오면 그게 거기서 계속 그 박스권 상단처럼 느낌을 좀 받을 것 같거든. 그래서 막 장이 무너진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되게 요즘 뭐 다들 비관론자가 많으신데 비관론자가 많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톤들을 들어보니 다들 그냥 간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말했냐면 원래 지금 장 좋으면 내년 간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 너무 우리를 무시했나? 근데 사실 이럴 때마다 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숫자를 봐야 되는데 오늘 그 자리에 얘기하려고 숫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숫자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죠. 그쵸. 3분기까지는 잘 나왔는데 4분기는 뭐 빼박 안 나올 것 같습니다. 4분기를 보는 게 내년 거 숫자를 볼 때 최근에 ROE가 2자리로 갈 거다 내년에 뭐 얘기를 너무 많이 좋게 하시는데. 보시네요. 아니 왜냐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IT 쪽도 좋고 하고 뭐 하니까 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실적 시즌에도 그 드러난 특징 중에 하나가 순이익은 좋은데 매출이 안 느는 상태에서 매출이 안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익률은 좋아졌는데. 이익률은 좋아졌지만 그거 까보면은 또 그 내용도 막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고. 그리고 내년에 여러 가지로 코스트 요인도 있고 뭐 그런 얘기인데 여하튼 그래서 어닝 시즌에 관한 거예요. 어닝 시즌에 대해서 네.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는 시간인데 볼까요? 그냥 네, 보면서 말씀드리죠. 그렇죠. 일단 어닝 시즌은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니고요. 네, 3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잘 나왔냐 안 나왔냐라고 하면은 잘 나왔다라고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잘 나올 줄 몰랐어요. 왜냐면은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예상보다 안 올라갈 것 같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하향 조정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업이익은 나올 수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출액에 쫓아갈 거라 봤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잘 나왔죠. 영업이익이 너무 잘 나왔어요. 이게 완전히 저는 틀린 거죠. 그래가지고 뭐 매출액은 뭐 예상보다 비슷하게 나온 거는 맞는데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뭐 내용보다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차트 보여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림 5번 보시면 6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제일 낮은 거는 그 2분기가 제일 낮았고요. 3분기, 그러니까 이번에 분기가 가장 최근 분기가 이것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었어요. 어쨌든 2018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어요. 영업이익은 어땠느냐? 201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매출액은 개선이 안 되는데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개선이 됐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 3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매출액 잘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영업이익 잘 나온 거에 대해서 환호를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이거를 평가를 하냐면은 밑에 있는 차트는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실적이 나왔을 때 뭐 영업이익이 잘 나온 기업, 안 나온 기업, 매출액이 잘 나온 기업, 안 나온 기업에 따라 주가가 코스피 대비 얼마나 더 올랐느냐, 덜 올랐느냐 이거를 정리한 건데요.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이 안 나온 기업보다는 주가가 더 오르겠죠. 안 나온 기업은 떨어지고 잘 나온 기업은 오르는데 이 그림 7번 차트 보시면은 맨 왼쪽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온 기업이랑 안 나온 기업이랑 이 그 주가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아요. 오히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가 뭐 YOY로 그냥 시장 예상치대로 그렇게 잘 안 나온 거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잘 나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생각을 좀 잘 못했던 부분입니다. 매출액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는 예상을 했는데 당연히 영업이익은 따라갈 줄 알았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생각보다 이익률이 올라가면서 잘 나왔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3분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4분기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3분기 이러한 트렌드가 매출액은 안 나오더라도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는 이 현상이 계속될 거냐,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페이지 딱 넘겨주셨네요. 이 그림이 중요해서. 예, 5페이지에 있는 그림 8번 보시면은 내년도 1분기까지 매출액 그로스는 없다라고 추정치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게 플러스가 아니라 뭐 마이너스 폭은 조금 줄어들고 4분기에요. 내년도 1분기에는 그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을 유지할 거다. 네, 플랫 정도를 유지할 거다라는 게 전망치인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 내년 1분기까지 계속 YOY로 증가하고 2분기 정도에는 조금 떨어질 거다라고 추정치가 잡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현상인 거죠. 내년도 1분기까지는 매출액은 플랫하고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이익률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내년 2분기에는 매출액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률은 약간 둔화될 거고, 이렇게 잡혀 있다는 그러니까 내년도 거죠. 방향이 이게 좋다고 하지만 네. 이걸 까서 보면 이건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2분기가 되게 여러 가지로 겹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2분기에 내년 2분기? 네네네.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꺾이는 거잖아. 그렇죠. 증가율이 꺾이죠. 증가율이 꺾이는 게 좋아짐에도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최지한 연구원편을 자꾸 들으라고 하는 게 유가가 그때 무조건 기저로 세게 올라가기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그때는 그거 피해갈 수가 없어요. 데이터상으로. 왜냐면 마이너스 유가까지 갔던 때가 2분기니까. 한국도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올라가는 건 사실 기저효과 영향도 사실 있습니다. 2분기가 뭐가 나오냐면 작년 2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굉장히 숫자가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서는 그게 확 또 이런 두 가지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4, 5, 6월 1분기 실적이 나오고 이제 4, 5, 6월 달에 네. 그 다음에 하반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치가 나올 때 저는 그때 만약에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 오늘 다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시나리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연말 연초 열심히 하자고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좀 추정치가 너무 좋게 잡혀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분기 같은 경우가 너무 좋게 잡혀있는 게 저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뭐 지나면서 보자고. 근데 이제 하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런 게 왜 나왔냐 생각을 해보면 매출액이 안 나와도 결국은 비용이 줄고 매출 원가가 줄어드니까 네네. 이렇게 나온 건데 네. 분명한 건 백신이라는 게 나오는 순간 추정치가 뭐가 변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이제 더 만날 거고 마케팅 비용도 더 늘려야겠죠. 들 거고 출장도 갈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들도 이제 막 지금 잘랐는데 함부로 못 자르게 될 거고 그렇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이동에 대한 것들도 생기고 요거를 감안하셔야 되는 게 내년 시장이어서 내년 시장이 이렇게 아까도 처음부터 제가 기사 안 나와서 아쉽다가 아니라 아니 그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 되게 낯설어 하더라고. 다들 무슨 얘기만 듣기를 원하냐면 달러가 약해지고 외국 한국이 매력적인 나라니까 뭐
외국인이 살 거니까 올라갈 거다. 뭐 이 얘기를 딱 이번 주 시장 얘기네요. 그 얘기를 원하는데 그거야 뭐 10월달에 사실 네. 고드망사스가 그때 유명한 그 애널리스트 있잖아요. 그 콜 나온 거 갖고 다들 식사 자리에서 하던 얘기거든. 그게 이제 야 이거 얘들 왜 갑자기 이렇게 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서 9월부터 다 하던 얘기인데 이제 또 여기서 뒷북들 치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외국인들이 우리를 좋게 보고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반복 앞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다 뭐 잘 안 좋게 본다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최근에 주식 함부로 팔지 말라고 얘기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약간 속었으면 이빠이로 먹어두질 않으면 먹어두질 않으면 뭐 그게 어떤 종목이 재수가 없어서 좀 안 좋은 거 갖고 계시면 수익이 안 나면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하여튼 좋은 기업이 제가 갖고 있어가지고 그 좋은 기업이 뭔지를 제가 다 떠먹여드릴 수는 없지 않아요. 그거는 각자 좀 선택하고 공부하시고 근데 이제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은 그냥 좋다 나쁘다 말할 장이 아니라 종목장이다. 근데 네. 그렇게 어쨌든 본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여기 있는 그림. 맞습니다. 4분기 아니야. 실적도 저는 조금 불안해가지고 그래? 4분기 실적 나오는 시점에 한번 흔들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어차피 4분기 실적 나오는 거는 1월 말 2월 초니까 아직 시간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바이든이 취임식이 1월 20일이거든. 그쵸, 1월 달이죠. 그거랑 그냥 겹쳐 또. 맞아요. 그때 한번 그 고비예요. 얘기도 그때 했었어요. 한번 고비야. 제가 실은. 저는 뭐 일단 이것부터 얘기하면은 고비는 12월 하반기에 한 번 더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왜? 그때 저는 백신 접종 시작되면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올까봐 약간 걱정되는 너무 게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그때쯤에 브렉시트 이제 EU 정상회담 있으면서 또 얘기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브렉시트는 12월 좀 어떤- 상반기랑 하반기랑 분위기 다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는 뭐 왜 더 심각해졌나 내가. 아니 심각해진 건 아닌데 이제 마감 시환이 12월 그치. 9일인가까지 해야 되거든요. 뭐 그때 이후에 나와도 뭐 최소 4주 걸린다고는 하는데 사람이 급하면은 짧게도 다 하기는 합니다. 영업이 브레이크 다운한 것 좀 얘기 좀 해줘요. 네, 영업이익률 브레이크다운 한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아예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좋아졌느냐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좋아졌느냐라고 보면은 막상 브레이크다운 해보면은 판관비 때문에 이익률이 개선된 건 사실 크지 않아요. 원가율 개선된 게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스럽다라는 거죠. 원가율 개선되기는 했는데 이게 어디 원가율이 개선됐냐 업종별로 까보면은 소재산업재 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재산업재 쪽에 원가율 개선된 거는 좋은데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 뭐 내년 내후년까지 갈 만한 이슈냐라고 보면은 그렇지는 않아가지고 이게 정말 내년 상반기까지 이익률이 이렇게 높을 거냐 이거를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왼쪽에 있는 위에 있는 그림이 섹터별 매출액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섹터별 영업이익인데 매출액으로만 보면은 한국에서 제일 높은 거는 산업재랑 경기소비재랑 IT거든요. 영업이익률로 보면은 제일 높은 건 IT랑 금융입니다. 그래서 IT와 금융이 주도주래. 네, 이게 이익률이 이렇게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뭐 소재 산업재 이렇게 절대적인 레벨 측면에서 막 이익률이 그렇게 높은 업종 자체는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익률 개선에 이 까보면은 좀 매출 원가가 기여한 부분이 많은데 정말 좋은 일이다라고 이렇게만 평가할 일이냐? 뭐 좋았던 거는 맞죠. 근데 이게 계속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랬든 저랬든 실적 나온 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잘 나왔어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인 거는 맞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하우스가 좀 너무 좀 그냥 그래서 그때 확 저희가 공격 제가 좀 나쁘게 봤죠? 아니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제 하여튼 그래도 매출액 쪽을 너무 우리가 과거에 보면 매출액이 안 좋으면 이게 좋았던 적이 없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되게 특이한 경우인 거는 그치. 맞습니다.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좋았는데 그렇다면은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종목들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이렇게 된 거 매출액도 증가했는데 영업이익도 같이 증가한 종목이면 더 좋았을 거고 이익률이 개선됐는데 판관비도 개선됐고 매출 원가율도 떨어져가지고 이익률이 개선됐으면은 그 이익의 질과 양이 다 개선된 종목들 아니겠느냐 뭐 이런 종목들 정리를 한 겁니다. IT 쪽에 생각보다 많고요. 의외로 산업재 쪽에 이렇게 이익률도 개선되고 매출액도 조금씩 늘어나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냥 업황에 대해서 이거는 뭐 단기 뭐 턴어라운드 스토리 때문에
짧게 올라가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텀에서 보면은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이익의 질이 좀 개선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봐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종목들 같이 정리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다 보면 네. 참 여기 고민되는 게 우리 하우스에 커버하는 것 중에서 반도체 이쪽은 워낙 좋고 네, 네, 맞아요. 음식료에서도 우리가 이제 저번에 우리 심재현 연구랑 녹음을 했었는데 뭐 대상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동차 SL 이런 것들이 좋음에도 뭐가 주가는 탄력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 그래가지고 여기 10월 수익률을 같이 넣어놨어요. 왜냐면은 이게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가 한 10% 정도 올랐거든요. 여기 있는 실적 좋았던 종목들 중에 코스피 성과를 이긴 거는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긴 게 별로 없더라고. 네. 그냥 코스피랑 비슷한 정도? 그러니까 그냥 반도체. 반도체는 이겼죠. 그 반도체 은행 이쪽이 아까 말했던 결국 영업이 높았던 게 같더라고요. 내 결론은. 네. 그래서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모 자산운용사가 내년에 액티브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액티브 쪽을 거의 없애버리고 다 패시브로 돌려버리려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액티브 괜찮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내가 이거 왜 말하냐면 뭐 그분들 안 듣겠지 뭐 그냥 야 이게 또 약간 액티브 장이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지금 또. 이거는 무슨 약간 느낌? 아야 이거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저희 바램도 들어간 거기는 한데 아니야. 종목장 되면 액티브는 이게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이랑 차이가 확 벌어지죠. 펀드 넣을 거면 제 생각에는 지금 다들 뭐 또 이제 뭐 거대 담론 얘기들 하고 있는데 중소형주 펀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나 그런 거 내년 좋을 것 같아. 제 생각에도 인덱스는 멈춰 있고 종목들은 이렇게 정말 영웅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친구가 이제 뭐 이직 때문에 나한테 옮기게 돼서 전화가 왔는데 이제 뭐 그런 걸 알게 돼가지고 내가 야 또 왜 다들 이러냐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서 혼자 생각을 하는 거거든. 이건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생각보다 시장을 그냥 먹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지 사람들은. 네. 지수가 여기서 큰 어떤 매크로 변화가 생겨서 3천, 4천, 5천 가는 장이니까. 야 3천, 4천, 5천 정말 무슨 말이야? 내가 어제 같은 누구랑 얘기네요. 얘기하는데 앞에서 디스커션 하는데 그거로 몇 년 안에 4, 5천 가는 장 아닐까 생각하더라고. 내가 가만히 있다가 몇 년 뒤까지 제가 잘 모르겠고 뭐 이런 말 했었거든. 근데 이제 2007년에도 막 3천 간다 그랬었는데. 아니 뭐 갈 수도 있지. 그건 아니 내 말은 뭐냐면 나는 뭐 좀 솔직해지자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리온을 시작하면서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비난하시는 분이 있지만 비난하시는 분보다 100배는 저희들을 옹호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왜 우리와 같이 호흡하는 거를 이렇게 맨날 이렇게 틀리는데도 우리가 맨날 틀리고 뭐 3분기도 진짜 별로라고 했는데 잘 나오고 막 이래도 저희는 그건 확실해요. 우리가 그 벽을 깨고서 고민한 거 그대로 전달하려고 되게 노력해. 그래서 그날 내가 무슨 제가 무슨 관종이라고 자꾸 우리 조한 PD는 나한테 그러는데 내가 굳이 관종이라기보다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 막 아까 기사 얘기도 그렇고. 왜냐면 나는 이런 거 나랑 윤지원이라는 사람은 이런 걸 막 겹하면서 혼자 계속 고민을 하는 거거든. 이게 왜 이러지? 그러니까 난 언제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은 어떤 차익 실현 욕망에 역행해낸 구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갑자기 그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한 2주 전인가 그 말하니까 굉장히 낯설어 하더라고.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막 애널리스트가 무슨 욕망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젠 또 막 다들 막 뭐든지 좋게 해석하려는 분위기들이 있고 그래서 근데 지수는 더 간다 보지만 야 이게 뭔가 되게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을 찾아야겠다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왜 이렇게 오늘 제가 연돈차 연구원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연돈차 연구원이 준 데이터 갖고 생각을 내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가 되게 의미가 있다 봤어 나는. 네. 아까 그 그림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그쵸. 증가율이요? 이게 나 이런 거 잘 못 봤거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네.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매출액이 모든 기업 분석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그런데 하여튼 이런 반응이 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코스트 요인들이 그러면 올라갔을 때 어떻게 변화할까를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코스트적인 요인들이 내년에 뭐 그 최진현 연구원 편도 자꾸 들어보시라는 게
커머디티 쪽 코스트가 되게 올라갈 것 같거든. 당연하죠. 지금 뭐 유가 반응하기 시작했죠. 유가 봐.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몇몇 커머디티는 깜짝 놀래. 내가 체크를 하다가 투자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안 하는 거지. 구리도 그렇고 지금 난립니다. 그러니까 금 말고 또 금은 오히려 이렇게 좀 밀렸죠 최근에. 이거 그대로 코스트를 올리는 요인이 있는데, 두 번째는 글로벌하게 보면 뭐 바이든도 예를 들어서 징벌적 과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하면 최대한 법인세가 28% 만약 언젠가 논의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초기에 하면 한 3월 한 늦게 논의될 거라고 하는데, 뭐 옐런이 됐으니까 뭐 큰 문제 없다는데, 저는 재정 정책적으로 확실히 가는 거거든. 이게 가이트너 됐을 때도 가이트너 때 얘기를 자꾸 하는데, 금융위기 직후에 가이트너가 와가지고 뭐 황금 트리오다고 하고 막 그랬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왜냐면 이미 다 썼거든. 그때 금융위기 때 썼던 정책 이 상태에서 옐런이 왔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재정에 대한 고민들을 미국이 빨리 시작할 것 같다는 거지. 그러면 뭐 그 부분도 그렇고 막 생각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코스트 업이거든. 근데 이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단면이지만, 지금까지 코스트가 다운되면서 이익이 좋게 나오면서 기대값이 올라가는 장이었거든. 그걸 우리가 베팅했던 거고. 3분기까지는 우리도 그 얘기했던 거고. 네. 내가 차가남았을 때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 그때도 그냥 셧다운돼 있지만 이게 결국 기업 이익은 파괴적으로 안 간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세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딱 생각해 보면 그게 올해를 끌어왔던 장이었거든. 그렇잖아, 동찬아. 올해 끌어왔던 장에는 기대값의 장이었는데 반바 앞서 기대값을 하는데 이게 바뀌는 게 느껴져. 근데 이게 바뀐다는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 확실성의 세계로 점점 가는데, 트럼프도 이제 뭐 바이든 확정되고 백신 주사 맞고 당신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확실성의 세계로 점점 다가서면 점점 기대의 시간이 좀 쉬어갈 때가 오는 것이냐인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제발 이제는 뭐 빠지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최대한 이를 악물고서 내가 버텨야죠. 그러니까 3,000이 문제가 아니라, 그치. 인덱스는 머물러 있고 종목은 올라가는, 종목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체감도 차이 나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9페이지 그림을도 내가 이번에 보고서 재밌었는데, 코스피에서 시가총액을 보니까 중형주가 제일 좋았더라고요. 네. 한 달 동안 중형주가 좋았습니다. 난 대형주가 압도했을 줄 알았거든. 그럴 것 같은데 최근에 대형주가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 기억의 사람이 좀 더 이렇게 가중치를 두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막상 보면은 중형주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또 하나는 옆에 1개월 수익률을 보면 소재와 에너지가 올라왔기 때문에 산업재가 요새 소재 주가 보면은 뭐 화학이고 철강이고 다 오르잖아요. 그냥 이제 다들 이 생각을 하게, 내년을 바라볼 때 이게 주도주다 생각을 할 건데, 네. 다들 이제 이게 주도주라 얘기하시는 분들 꽤 늘어나는데, 다시 말하면 저는 그런 가능성은 되게 낮다 봐요. 요 며칠 장이 딱 이랬던 것 같아요. 에너지랑 금융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백신 기대감 이런 게 반영되면서 조금 단기 과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쪽은 좀 많이 올랐어요. 저는 2005년부터 7년까지 있었던 그런 글로벌 불균형 시대는 안 온다 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뭐 또 여기를 갖고서 너무나 달러세 글로벌 미국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나리오를 얘기하는데 그 가능성 되게 낮다 봅니다. 이상하게 염동찬 연구원 할 때는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염동찬 연구원이 불편할 텐데, 이유는 염동찬 연구원이 보는 데이터를 갖고 우리 하우스가 정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좀 실적 시세 총평이랑 좀 해줘요. 그러면 어떤 일단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습니다. 뭐 물론 내용을 보면은 몇 가지 꺼림칙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폄하할 생각도 없고요. 이 좋은 시기를 오히려 즐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현실화되기는 않았고 그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현실화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뭐 브렉시트도 있고 이제 경기가 정상화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이익 성장률이 생각보다 느릴 수도 있고, 이거는 현실화되지 않고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거죠. 아침에 저희 전략팀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을 터널 안에는 있는데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있거든요. 빛이 보이면은 빛이 보이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만큼 희망이 있는 구간이니까 여전히 저는 좀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밖으로 나오면은 이 터널 밖으로 나오면은 생각만큼
아름다운 세상이 바로 시작하지는 않을 수도 터널 앞을 있으니까 나갔더니 고속도로인 줄 알았더니 비포장 도로인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그 구간에서 약간 흔들림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저는 뭐 빠르면 12월 뭐 늦으면은 뭐 2월 더 늦으면은 뭐 한 5월 정도 뭐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뭐 즐기시되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는 시점이 시작됐다 이 정도로 평가하고 저는 있습니다. 하여튼 12월 뭐 초반에 좀 약간 출렁임이 있을 수다 보는데. 아 그래요? 생각보다 오히려 더 빨리 그러니까 보시네요. 빨리 왜냐하면 주가가 달려온 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다들 흥분해 있는 느낌이거든 나는. 그래서 조정이 뭐 크게 오진 않는데 좀 출렁출렁 하는데 결국 연초에 한 번 더 세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죠. 연초에 세게 한 번 갈 것 같은데 그때는 지금과 분위기가 많이 다를 수 있고 지금 약간 항상 보면 제가 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난 몰랐죠. 막 주위에 이렇게 주식 많이 하는지 몰랐는데. 그런 거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그 페이북으로 이렇게 메시지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나도 관종이나 보다 그러면 근데 내 주위에 분이시니까 친척 분이시니까 난 몰랐더니 이번에 주식 정말 안 하신 분 같아. 하이닉스 이렇게 사놓으셨던 거야. 진짜 하이닉스가 진짜 안 갔었더라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내가 별말 안 하고 얼마나 전화 왔으니 얼마나 뭐 이렇게 뭐 자주 요새 친인척 자주 보나요. 근데 이제 잘 하다가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막 하반기 내년에 반도체 내년에 좋아지니까 뭐 정말 상투적인 얘기 있잖아. 들고 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그때 사실은 누가 전화해가지고 이거 팔아 딴 거 사라고 했을 때는 그래요? 근데 내가 그래도 하여튼 내가 전화하는 바람에 그날 그냥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시더라고. 내가 이게 무슨 말 하냐면 제가 그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요. 자기 순서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막 너무 내가 지금 막 혹시 이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중소형주 중에 좋은 기업인데 아무거나가 아니라 이거 왜 이렇게 쩔고 있지?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보여서 시장이라는 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제가 며칠 전 기가 페이스북 막히게 그렇게는 못합니다. 내가 며칠 전에 이게 내 방에 이제 그 TV 틀어놓고 있는데 내가 이제 원래 다른 뭐 뉴스 채널을 많이 보는 편인데 그날 증권 채널을 보다가 잘 하시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이거 아침에 파시고 이거 사시고 내일은 뭐 사시고 그러는데 내가 속으로 야 정말 저거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나는 하루하루 그건 알 수 없다 보는 사람이니까 우리들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도 괜찮은 기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주가가 크게 보도록 약간 그런 상황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하루 쉬어가지고 오늘 분발해서 막 이거저거 잡소리 했는데 증권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데요? 증권회사 리서치에서 얼마에 사고 이렇게 뭐 종목 나온 건 괜찮은데 아니 얼마에 하라고 해도 안 해. 얼마에 팔고 아니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어떻게 맞춰요? 어떻게 내가 제일 신기한 게 그거야. 이거는 뭐 여기 오면 손절 치시고 여기 오면 뭐 그러니까 뭐 주식 상담을 해서 그래서 나도 차트 다 보죠 우리도. 네. 선긋기 놀이 다 하지 나도 맨날 가면 전액 한번 보고 차 타고 보지 뭐 안 본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 보듯이 이게 지금 그러니까 미래는 모르겠는데 이전까지 여기서 많이 샀다 물렸겠구나 뭐 이런 거 볼 때 보기 좋거든. 근데 그냥 뭐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수준인 거지. 그치 그때 이제 막 이걸 보고서 요거는 요걸 올 거고 뭐 하면 그냥 나는 그냥 많은 분들이 매일 그런 노이즈에 노출되다 보니까 매일매일 불안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막 근데 그러다 보면 물론 약세장에서는 주식을 현금이 좀 많이 늘려놔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이렇게 가는 장이면 잘 보시면 어느 날 봤더니 불타기죠 불타기. 몰라 그런 건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누가 나한테 찰떡을 줘가지고 앞에 이걸 왜 들고 있지? 하여튼 오늘 PPL PPL 협찬? 협찬 그런 거 하고 싶냐? 협찬 오면은 저희도 어떻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